자, 오늘은 원동기 상태 확인을 하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원동기 상태를 이제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원동기 장치 상태 확인하기를 마친 다음에 등화 장치로 넘어가서 1강 마치고 또 2강 때 등화 장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화 장치가 이제 분량이 더 많고 원동기 상태 확인하기는 분량이 좀 적어서 그래서 혼합해서 약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등의 자동차 검사 업무와 원동기의 관능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하여 학습하여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원동기 장치의 관능 검사를 하고 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 15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검색하시거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가 원동기 상태, 그 다음에 확인, 검사물을 수행할 때, 그 다음에 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 그 다음에 윤활 계통,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 계통의 손상,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방법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장치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동기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학습에서 주요 용어는 자동차 검사 기준 방법, 그 다음에 원동기의 상태, 점화장치, 충전 장치, 시동장치, 그 다음에 윤활유 누출, 냉각계통, 배출가스 검사 기준 방법, 이런 식으로 용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일단은 원동기 상태, 원동기 엔진이죠. 원동기라는 게 엔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점화장치, 그 다음에 충전장치, 그 다음에 시동장치, 그 다음에 윤활유 누출, 엔진오일 이제 누출, 그 다음에 냉각계통, 그 다음에 배출가스, 부품 내지는 관련 부품. 이제 각 장치 원동기 상태에서 각 장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학습을 한 데는 원동기에 대한 성능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관련 근거 법령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원동기 및 동력 전자 장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자, 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엔진에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또 주 시동 장치, 스타트 이제 시동을 껐다가 관능 검사한 다음에 시동을 딱 걸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동 장치 및 정지 장치,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동기 검사 기준과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도 이제 관련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7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검사 기준 및 방법 제 73조 관련.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40페이지 뭐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5. 자,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를 볼 때 시동 상태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스타팅 해놓고 심한 진동 및 이상 음이 없어야 되는 벨트 소리라든가 엔진에 이제 윤활유가 부족하면 쇠 갈리는 소리라든가 딸딸딸딸 밸브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검사 기준에. 그런데 검사할 때 이제 밟아보면 되겠죠. 공회전 또는 무브와 급가속 상태에서 진동, 소음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해야 됩니다. 원동기 설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졌거나 뭐 어디에 우리 이제 밈이라고 하죠. 마운트 부분이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회전부에 닿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동기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동 중에서 점화, 충전, 시동 장치가 있는데요. 점화 장치는 이제 불꽃을 튀겨줘서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에다 불꽃 튀겨주는 것을 점화 장치라고, 충전은 발전기 제네레이터에서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부가 되겠고요. 충전 장치가 되겠고, 시동 장치는 스타트 모터를 점검을 하고 되겠죠. 그 다음에 윤활 루출은 원동기에서 엔진에 윤활유가 들어가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마찰 마모가를 안 일어나게 윤활유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윤활유가 엔진 오일을 찍어 봤을 때 엔진 오일 상태를 보겠죠. 검사위원이 오일, 오염도든지 오일량, 오일 게이지를 뽑아서 오일량을 이제 측정을 해 봐가지고 부족하면 보충해서 하고, 그다음에 소음이 나거나 엔진오일 또 요즘 디젤차 같은 거 후분사를 많이 해가지고 엔진오일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과다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게이지에서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는데 그 중간선 전후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윤활유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팬벨트, 냉각계통의 팬벨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방열기라고 하는데 교재에는 라디에이터 등등 냉각수량 양을 점검을 해서 누출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손상 여부를 꼭 검사 방법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 신규 73조에 15회 자동차의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치 상태, 그 다음에 소음이 나거나 뭐 윤활유가 누출이거나 뭐 이렇게 새거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53페이지에 실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지시서를 한번 보고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죠. 원동기 상태, 이제 우리가 검사한다고 하면 자동차가 이제 있었을 때 번네트를 열고 원동기 상태를 시동 껐을 때하고 걸었을 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점화 장치, 충전 장치, 시동 장치, 그다음에 윤활유 계통의 누출까지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냉각 계통의 손상, 그다음에 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빠져 있지만 연료의 특성상 그 LPG 차가 있지 않습니까? LPI, LPG 차는 가스 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도 봐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에 이제 그 배출가스 관련 부품, 뭐 산소 센서라든가 촉매라든가 이런 장치들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 사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케니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동기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자동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방법은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에서 진동, 소음을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화, 충전, 시동장치의 작동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검사할 때 쭉 밑에 들어가서 PT에 세워놓고 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냉각 계통도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기준에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동기 설치 상태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화, 충전, 시동 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활유 계통에 윤활유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해야 되는데, 윤활유에 이제 누출이 안 될 수는 없어요. 오래된 차들이 막 10년, 20년 된 차들은 조금씩은 누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젖어 있는 정도면 괜찮겠지만, 뭐 이렇게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검사에서 부적합이라 시정 공고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펜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 계통에 손상이 없어야 되고요. 냉각수의 누출이 없어야 돼. 냉각수가 이제 세면 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엔진 과열로 인해서 심각하게 이제 화재도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출 여부를 이음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정 기준은 검사 기준에 이제 적합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평평한 노면의 주차에서 항상 검사를 해야 되겠죠. 타이어에 뭐 마모량 뭐 규정값 이하는 교환을 하고 돼 있는데, 타이어는 뭐 전 시간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그다음에 뭐 진단 항목을 보고 이제 안전 진단 기준에서 뭐 시정 공고할 것이 있나 하고 이제 원동기 상태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 상태의 진동, 소음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원동기 설치 상태에도 원동기가 설치 상태가 확실히 해야 된다고 했죠. 확실히 됐을 때 이제 적합 판정을 해주면 되고요.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활량 확인, 아까 같은 거 젖어 있는 정도는 괜찮다. 냉각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출, 그다음에 펜벨트, 방열기,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호스, 이음부들, 밴딩 이런 부분에서 새는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지금 엔진 원동기 상태 확인하기인데, 관능 검사 기준에서 이제 학습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동차 검사 시 원동기의 관능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학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원동기 상태를 관능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기와 관능 검사를 실시할 때 점검 방법 및 검사 기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에 따라서 검사를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동기 상태를 확인하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등어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어 장치는 먼저 좀 광범위해요. 아까 원동기하고 좀 달라서
등화 장치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 그게 다 등화 장치라고 이제 합니다. 등화 장치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학습 목표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업무와 등화 장치 관능 검사 방법 및 판정 기준에 대하여 학습하고,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등화 장치 관능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기준이에요. 이게 등화 장치는 안전 기준, 안전. 등화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안전 기준, 안전 기준을 준수해서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꾼다든가 파손된 등화 장치를 그냥 운행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부 학습 목표는 자동차 검사 방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 기준의 등화 장치를 확인할 수 있고, 등화 장치의 점등 상태 이제 켜봐야 되겠죠. 시그널이라든가 라이트라든가 뭐 미등이라든가 켜서 번호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등광색의 설치 상태, 또 뭐 엉뚱한 거 짝퉁 껴져 있는지, 또 개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그다음에 검사 결과 판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등화 장치, 뭐 전조등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자, 등화 장치에 대한 성능과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조등은 자동차 부품 및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조등, 자동차의 피견창을 제외하고 앞면에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적합하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좌우가 각각 한 개 또는 두 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비가 130cm 이하인 초소형 자동차는 한 개만 설치해도 돼요. 이륜차처럼. 그래서 한 개만 설치해도 될 수도 있고요. 등광색은 백색입니다. 뭐 라이트가 전조등이 빨간불로 비추면 안 되죠. 그냥 노란불이면 안 됩니다. 안개등도 아니고. 그래서 백색을 꼭 해야 됩니다. 백색. 전구. 푸른빛 나는 것도 이제 HID라고 있는데요. 전조등은 백색 전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3에 적합해야 되고, 다만 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35의 기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15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등광색은 백색을 이제 해야 되고, 변환빔, 그러니까 쌍라이트를 켰다 안 켰다 하는 것은 변환빔 있지 않습니까?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에서 이제 적합해야 되고, 초소형 자동차는 별표 36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앞면에 전조등 주행빔과 변환빔이 주행빔과 변환빔이라고 상향 하향 전조등의 환경 종권단에서 이제 변하는 데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좌우 각각 한 개를 설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세요. 등광색은 백색으로 해야 되고,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주 변환빔 전조등의 광속이 2000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따끼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조등 와이퍼 이게 달려 있는 차들 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 시속 130km 이하의 속도에서 이제 작동이 돼야 되고요. 전조등 창닫기는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광도의 7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안개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조등 나왔는데 안개등. 이제 안개등이 있습니다. 안개등은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소에서 안개등은 전구가 나가거나 뭐 했을 때 안개는 안 달린 차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중 공고 사항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등광색이 나오는데요. 모든 전구가 대부분 이제 그 브레이크 제동 등 빼고는 다 백색 전구를 쓰는데, 우리 안개등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 백색 전구도 끼고 또 무슨 색일까요? 황색. 안개를 황색이 이제 시야를 넓게 해주기 때문에 황색,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조등 이런 것들은 황색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또 2개 이하로 해야 되고, 뒤쪽에 등광색은 적색이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안개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색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뒤에 적색이 아니고 다른 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반사돼서 눈부시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 기준에 안 됩니다. 뒷면에 안개등 설치 및 광도 기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초소형 자동차는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하차 보조등이라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외부에서 적합한 승하차 보조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주행등. 예전에는 뭐 주간주행등이라는 게 없었는데, 주간주행등이 이제 안전기준 때문에 낮에도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주간 주행 등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로 이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간 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앞면에 검사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각각 하나씩 해야 되고, 넓이가 130cm 이하 초소형 자동차는 한 개를 설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광색은 백색으로 해야 됩니다. 주간등은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주간등 많이 봤죠? 주간등은 백색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간 주행등은 설치 및 광도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초소형 자동차는 좀 그러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코너링 조명등에서 코너링 조명등 또 검사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좌우에 각각 한 개를 설치해야 되고, 증강색이고 또 백색으로 해야 됩니다. 코너 조명등은 설치 기준에 이제 적합해야 되고, 또 후퇴등, 후진등 있죠. 후진등이라고 합니다. 후진등. 이런 차들은 또 한 개도 달 수 있고 2개도 달 수 있어요. 근데 길이가 600cm 이상인 자동차 에다가 측면 좌우에 하나 내지는 2개를 사용할 수 있고, 후퇴등은 무조건 무슨 색이라고요? 백색인가요? 증광색이 백색입니까? 후퇴등? 후진등은 무조건 백색입니다. 우리가 이제 빠꾸 할 때 R로 레인지를 바꿨을 때 뒤에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백색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후퇴등도 법령에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옆면에 보조등이라고 있습니다. 옆면에 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폭증, 차에 이제 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폭증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미등을 키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폭증을 설치해야 되고요. 좌우에 각각 한 개를 해야 되고, 너비가 또 아까 같이 130cm 이하인 초소형 자동차 한 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차폭등도 백색입니다. 백색. 차폭등도 백색. 차폭등도 백색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단 표시등이라고 또 있습니다. 끝단 표시등 처음 들어보는 거죠. 요거 끝단 표시등은 자동차가 210cm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그다음에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뭐 화물차 같은 거 적재함 위쪽에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차량들은 끝단 표시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너비가 180cm 이상 210cm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 표시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해야 됩니다. 앞, 뒷면, 좌우 각각 하나 내지는 두 개를 설치해도 되고요.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으로 하고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입니다. 끝단 표시등. 그다음에 끝단 표시등 설치 뭐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등. 자동차의 길이가 600cm 이하, 너비가 200cm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자, 번호등이 있습니다. 번호등. 검사소에서 번호등 안 들어와서 부적합 맞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동등하고 번호등을 이제 뒤에 있으니까 안 켜고 이제 검사에 가죠. 그래서 번호등이 안 들어와서 검사 부적합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검사하는 차들이. 자동차의 뒷면에는 번호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되고, 번호등도 등광색은 백색입니다. 번호등은 설치 및 휘도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색상도 맞아야 되겠죠. 백색으로. 그 다음에 번호등이 이제 등록 번호판을 이제 잘 비춰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들은 사고가 나가지고 그 번호등을 무시하고 번호등에 이제 있는 부위를 도색을 해가지고 광도가 잘 안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부적합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미등이 이제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후미등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뒷면에 후미등을 설치해야 되고, 좌우에 각각 하나를 미등을 설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가 이제 그 다른 차들은 후미등을 추가로 또 설치가 가능해요. 그런 차들은 뭐냐면 승합 자동차, 차량 총 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다, 특수 뭐 군환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고 다니는 것들 봤죠. 미등이 위험하니까. 군환형 특수 자동차 좌우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너비가 이제 또 아까 말했듯이 130cm 이하인 소형차는 1개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후미등은 무조건 등광색은 적색입니다. 후미등 설치 및 법률에 의해서 기준을 적용하면 되고요. 자, 제동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등은 아까 했죠. 무조건 무슨 색이다? 적색이겠죠. 제동등.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면 제동등 안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고 나면 제동등 안 들어오는 차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좌우에 1개씩 설치해야 되고, 이것도 군환차 같은 거는 제동등을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등광색은 무조건 적색이다. 그 다음에 제동등의 설치 광도 기준은 있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광도가 이제 늘어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승용 자동차하고 차량 중량 3.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뒷면에는 보조등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보조제동 등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소형 자동차와 차체 구조 등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차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차들은 옵션으로 달려있는 차가 있고 안 달려있는 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를 설치하면 되겠고요.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2개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광색은 적색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2개 중에 하나는 뭐 빨간 거하고 노란 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광색은 무조건 적색으로 해야 되고, 보조제동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동등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색깔 어떤 색인지 한번 보고 각 그 중화의 장치에 안전 기준에 입회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정비 검사를 배우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면서 차를 봤을 텐데,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이거 법에 의해서
이게 제동등이라든가 번호등이라든가 후미등이라든가 주차등이라든가 뭐 끝단 표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등이라든가 뭐 주간 주행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다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방향 지시 등으로 넘어가서 학습을 2강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